안녕하세요. 오늘은 노프를 수년째 하고 계신 30대 여성과 인터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세요. 네, 노프를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나요? 저는 화학물질 과민증이라는 MCS라는 증후군을 앓고 있고요. 그래서 노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MCS가 뭔가요? MCS는 말 그대로 화학물질의 과민증을 좀 병적으로 느끼는 사람들을 MCS라고 불리우는데, 외국에서는, 해외에서는 재단까지는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의 정보를 주는 그런 단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일부 유럽과 일본에서는 장애인증을 받는다고 저는 들었던 것 같은데, 그 정보가 사실 확실한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보다는 좀 알려졌고 우리나라보다는 경각심을 갖고 있는 질환입니다. 좀 어렵네요. 그 질환에 대해서 증상이 어떠셨는데요? 저는 일단 혈관 부종으로 나왔고, 그리고 혈관 부종이 주된 증상이었고, 후두 부종, 목이 붓는다든지 아니면은 진짜 잇몸에서 출혈이 그냥 조금 묻어나온 정도가 아니라 계속 피를 뱉고 목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잇몸에서 출혈이 계속 났었고요. 어쨌든 순간적으로 화학물질을 맡으면 그런 식으로 피가 나고 부종이 일어나고 머리도 되게 세게 강타하고 두통, 심장 빈맥, 천식 증상, 되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증상들이 좀 복합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사실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이는 화학물질을 피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아, 그래서 샴푸를 안 쓰게 되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샴푸를 좀 좋은 거 쓰면 되지 않을까요? 제가 썼던 샴푸도 되게 좋은 샴푸고 베이비 샴푸고, 제가 화해라는 어플을 통해서 사실 성분을 다 따져가면서 봤었는데 그것도 결국에는 화학물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기농이라고 불리우는 것들이나 어떤 그 무해 성분, 유해 성분 10가지를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없다고 안전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유기농 화학 제품으로 만들어진 샴푸나 어떤 클렌징 폼, 비누 이런 거에 다 반응을 했었어요. 제가 심지어 제 컨디션이 정말 안 좋았을 때 클렌징 폼이 심지어 그게 오일 프리 제품이었거든요. 오일 프리고 화해 성분에서 10가지 무해가 싹 됐었고 비쌌고 유기농 인증 다 받았고 막 그런 걸로 유명한 제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썼는데, 비싼 돈 주고 썼는데 그거를 조금 썼거든요. 이거 세수한 정도도 아니고 입가에 약간 뭐가 묻어서 입을 다 닦고 물로 닦는 과정에서 거기서 기도협착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진짜 저는 죽는 줄 알았습니다. 다행히 기도협착이 자연스럽게 풀렸고, 그렇기 때문에 다행히 괜찮아졌지만 전 그 뒤로는 그냥 싹 끊었어요. 무서워가지고. 이게 소량을 써도 이렇게 나오는데 내가 어떻게 머리를 감겠어요. 머리로 감는 양도 큰데. 그래가지고 저는 완전한 노프로 합니다. 그러세요. 그러면은 어떤 민간요법도 안 하시는 건가요? 베이킹소다, 식초 쓰시는 분들도 많던데. 네, 저는 그런 거 일절 안 합니다. 왜냐면 베이킹소다도 저한테 너무 셌고 식초도 저한테 맞지가 않아요. 그리고 사실 식초라는 것도 그 성분을 보면 첨가 향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100% 식초라고 불리우는 것들도 사실 저한테 좀 거부 반응이 솔직히 났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거 일절 안 하고 정말로 순수하게 물로만 노프를 합니다. 그럼 혹시 노프의 장점이 뭔가요? 일단은 머리 감는 시간이 많이 줄고요. 그리고 많이 안 줄어도 되게 편해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 과민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있기 전에도 샴푸를 하고 나면 샴푸를 다 온전하게 닦아야 된다는 그런 거 없이 정말 물로만 닦으면 되니까 그게 일단 너무 편하고 그게 장점이고, 그래서 사실 제가 화학물질 과민증이 있기 전에도 노프를 시도했다가 포기했었지만 그때도 되게 좋았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말았습니다. 왜 말았던 거죠? 어떤 부작용이나 단점이 있었나요? 있었죠. 머리가 일단은 기름이 많이 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전 시대에는 오히려 머리에 기름이 있는 게 어떤 미인의 조건이었다고 제가 어디서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는 그게 아니잖아요. 약간 좀 더럽다고 보는 인식이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고, 비듬이 좀 많아집니다. 근데 비듬이 많은 거는 케바케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 저는 노프조차 매일 하지 않아요. 노프조차 매일 하지 않고 일주일에 한 번,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일주일에 한 번, 많으면 2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솔직히 비듬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사실 이전에 그런 식으로 해도 따뜻한 물로 오래 했을 때는 각질이 많이 없었거든요. 비듬이 많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또 살던 집과 좀 다른 집에 있었을 때, 그 집에 있었을 때 제가 그 집에 보일러가 고장이 나가지고 제가 한겨울에 찬물로 샤워하고 이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찬물로 한겨울에 하기가 불가능하잖아요. 진짜 잘못되면 큰일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순식간에 감고 마니까 그때부터 좀 비듬이 생겼던 게 아직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사실은 현실적으로 회사 생활을 하고 사회에 누군가를 계속 만나야 되는 직업이 있는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근데 나름대로 어떤 민간요법을 찾아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도 저는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프의 그럼 장점은 도대체 뭔가요? 일단은 첫 번째로 제가 샴푸를 썼을 때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이 질환 때문에 저도 회사를 다니고 했었을 때는 당연히 맨날 감았고, 어딜 가도 저도 맨날 감았죠. 학교 다닐 때도 그렇고 맨날 감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맨날 주기적으로 두피에 어떤 뾰루지 같은 약간 종기보단 좀 작은데 여드름보다 약간 큰 거, 그거 좀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항상 두피 가려운 게 있었고, 조금 지나면, 그리고 두피 붉어짐도 있었고요. 근데 진짜 노프하고 나서 너무 신기한 게, 그렇게 매일 깨끗하게 감는답시고 했었을 때는 가려움을 솔직히 좀 달고 살았던 것 같고 그랬었는데, 오히려 노프하고 나니까 두피 붉어짐도 사라졌고요. 주기적으로 나던 그런 뾰루지 같은 것도 하나도 안 나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가면 너무 더러운 거 아니냐? 더러운 거 맞아요. 남들이 볼 땐 더러운데 제가 체감했을 때는 더럽다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렵지가 않고요. 그리고 머리에 뭐가 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저는 아프거나 쓰라리기도 했었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그런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근데 제가 그게 좋아지는 걸 느끼기 때문에 두피 모발도 굵어지고 그래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느끼는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논문에서 본 적이 있는데, 머리가 자체적으로 그거를 기억하는, 그러니까 제가 일주일에 한 번 감잖아요. 저도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에 있는 사람들도 머리를 자주 안 감는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 머리를 매일 감고 이런 문화가 있지, 막상 서양 쪽으로 가면은 또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특이하거나 희귀한 건 아니라고 저는 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틀린 게 아닌 게, 그 논문에서 머리가 그렇게 매일 감는 만큼 또 매일 안 감으면 또 그렇게 두피가 적응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미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오랜 시간 동안 노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가렵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쓰라린 것도 없고 뭐가 나는 것도 없고 붉어지는 것도 없고, 단 기름기는 있고, 그리고 각질이나 비듬은 솔직히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했다시피 그런 그 전에 제가 이전에 살던 집에서 보일러가 고장나가지고 한 진짜 1초, 2초 감았거든요. 그렇게 했던 좀 안 좋은 습관들이 좀 축적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비듬 문제도 해결하면 그거에 대해서 정보를 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수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이 유튜브에 공유했지만 밀가루 세안을 하는데요. 밀가루가 원래 설거지 하신 분들 알겠지만 기름기를 비교적 제법 잘 제거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막 돼지고기를 막 피부에 바르지 않잖아요. 엄청난 기름이 막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는 그리고 지성이에요. 완전 지성이에요. 어릴 때부터. 근데도 지성인데도 밀가루로만 해도 되게 좋더라고요. 근데 대신에 밀가루라는 것 자체도 센 성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좀 머리까지는 그렇게는 안 감는 편입니다. 그러면 노프와 탈모에 효과 있다고 생각하나요? 저 논문을 찾아봤는데 이거 관련해서 연구는 딱히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노프가 돈이 안 되잖아요. 화장품 회사에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위사들한테 돈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노프가 탈모에 좋다 이런 거는 뭐 모르겠어요. 그런 연구는 없지만 실제로 어떤 커뮤니티 검색을 해보면 노프를 해서 좀 효과를 봤다 이런 분들도 저는 몇 명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제 개인적인 의견은 저처럼 어떤 화학물질로 인한 탈모라고 하면 효과는 보실 것 같고요. 근데 이것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근데 유전으로 인한 거라면 저도 커뮤니티에서 봤지만 그냥 약을 먹는 게 제일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좀 중립입니다. 좋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안 좋다고 말하기도 뭐하고, 저는 애초에 탈모 때문에 노프를 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저는 생존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노프 이런 분들한테 추천하고 싶다. 일단은 귀찮으신 분, 그러니까 머리 감는데 시간을 많이 쏟는 게 귀찮으신 분들한테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일단 샴푸를 안 해도 되고 샴푸를 강박적으로 헹구지 않아도 되니까 자유합니다. 그냥 정말 바쁠 때는 한 3분, 5분만 해도 충분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좀 각질, 비듬 좀 제거하려고 좀 오래 하는 편이긴 해요. 따뜻한 물로. 근데 되게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그런 거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저처럼 생존을 위해서
화학물질에 어떤 거부 반응이 있으신 분들 분명히 많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거부 반응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를 그냥 단지 자기들이 모르고 있는 분들도 저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는데 그분들에겐 정말 좀 권하고 싶죠. 예를 들어 저처럼 극단적으로 노프를 안 할지언정 뭐 하루는 샴푸를 하고 하루는 노프를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사실 화학물질 과민증이 있기 전에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샴푸를 하다가 좀 그게 안 좋을 것 같아서 그런 방식으로 바꿨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러기 전에도 사실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제 동년배보단 되게 많은 스타일이어서 그래서 좀 건강에 관심이 많고 샴푸 맨날 쓰는 게 좀 찝찝하다 하시는 분들은 좀 주기적으로 노프를 하시는 것도 좀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저처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렇게 노프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보다도 머리 감는 횟수는 적은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뭐 매일 하고 싶으면 매일 하셔도 되고요. 노프는 부담이 없죠. 일단은 샴푸는 사실 샴푸 칠하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렇게 매일 샴푸해도 될까? 이런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왜냐면 그 샴푸 성분이 세다는 걸 저는 책을 통해서도 많이 봤고 진짜 그런 정보를 좀 건강에 유달리 많았어서 왜냐면 좀 아버지가 아프셨던 영향이 좀 크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됐건 노프를 저는 한 번은 경험해 보셔도 된다. 비용도 안 들어가고 뭐 크게 타격이 없잖아요. 그래서 완전 노프가 힘드신 분들은 샴푸하고 그 다음날 노프하고 이런 거 추천드린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럼 앞으로도 계속 노프를 하실 건가요? 당연하죠. 저는 일단은 화물질 과민증 때문에 제가 살기 위해서 노프를 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고 근데 단 이제 머리 감는 횟수를 좀 늘리려고는 합니다. 근데 그것도 뭐 필요하면 하고 그러니까 저도 어디 나갈 때는 당연히 감고요. 노프로라도 감는데 제가 뭐 지금 상황이 사람 만날 일이 그렇게 많은 상황은 아니어서